안녕하세요. 오늘은 RLUSD에 관련된 이야기를 XRP와 연관지어서 한번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RLUSD가 뭔지 알죠? 우리 리플랩스, XRP를 만든 리플랩스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제 1년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지금 시총이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1조 4천억 정도 규모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RLUSD 같은 경우에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좀 기관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10억 달러 총 시총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 이 중에 비중이 기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것이 이제 리플랩스가 겨냥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한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블랙락의 채권 기반 비들리라는 펀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 RLUSD가 결제 수단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자동차 메이커 등등에서 이런 기관들과의 관련된 그런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RLUSD가 사용되는 그런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플 XRP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 RLUSD가 실제 국제 거래나 송금에 특화되어 있는 XRP를 오히려 잡아먹고 누르는 거 아니냐, RLUSD가. 그러면서 XRP의 실제 존재 기반을 약화시키고 침식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돌아가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RLUSD가 XRP가 진출할 수 있는 그 기관 시장, 기업 시장을 미리 개척을 한다는 거죠. 개척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결제 수단이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고유의 기능을 그 기관의 영역에서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XRP 냈죠. 그 블록체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XRP가 자연스럽게 국제 송금이나 국제 거래의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전초기지적인 그런 역할을 RLUSD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우리 RLUSD가 XRP의 기관의 국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장을 전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RLUSD가 XRP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들 RLUSD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돌아다녀요? 어디에 기반합니까? XRP 레저에 기반을 합니다. 즉 XRP 블록체인 위에서 굴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수료를 뭐로 내야 돼요? 수수료를 XRP로 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RLUSD 사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XRP의 사용이 많아진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많아진 XRP의 일부 비율이 소각이 돼요. 수수료로 사용되어진 거. 그러니까 RLUSD가 크면 클수록 XRP의 사용량은 많아지고 또 소각되는 양이 많아져서 희소성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시장 개척 측면에서 RLUSD의 존재는 XRP한테 너무나도 고맙고 정말 단물과 같은 존재인과 동시에 또 하나는 RLUSD가 잘 되면 잘 될수록 XRP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오히려 소각이 촉진되면서 희소성이 올라간다는 부분들. 그래서 절대 RLUSD가 XRP에 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오히려 XRP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전초기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리플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